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6월의 마지막 주죠.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전 두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좀 내용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뭐랄까요, 좀 분석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주, 둘째 주 제가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전 두수가 좀 적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주에 좀 출전 수가 늘면서 마방마다 이 인기마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또 계속 어떤 능력을 보면 평균 조금 떨어지는 그런 마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경주는 아닌데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게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데, 지난주에 모래를 좀 안쪽에 이렇게 비가 와서 쓸려내려간 쪽에 모래를 좀 보충했더라고요.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큰 지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난주 결과를 좀 들춰보면 조금 뭔가 여느 때하고는 좀 달랐던 것은 있습니다. 근데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잘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는데 나중에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고요. 글쎄 이번 주도 보니까 모래가 입자가 조금 보충을 교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굵은 걸 보면 좀 모래 보충을 한 게 좀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 글쎄요,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자도 그렇고 일요일자도 그렇고 그렇게 좀 노릴 만한 그런 경주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늘 일요일 마지막 경주 같은 경우는 경마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 마지막 경주는 그렇게 잘 추천드리질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경주에 또 출전하는 말이 있고, 근데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여러분들 김동수 22조의 김동수 신인 기수가 있고요. 51조의 정정희라는 신인 기수가 있습니다. 이 두 기수가 이제 이번 주부터 기승을 하는데, 신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말씀을 드리면서 가면서 경주의 어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흐름을 좀 분석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번호를 찍어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6월 28일 토요 경마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금 10시 5분이에요. 아무리 빨리 해도 이 시간밖에 안 되네요. 제가 11시 반이면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1시간 반 동안 양일간을 해야 되는데, 좀 주절주절 되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근데 1시간 반 동안 이 22개 경주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촉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딱 10시 5분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내산 육군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1200m입니다. 토요일 1경주.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경주죠. 배팅을 속된 말로 장난삼아 이건 잃어도 내가 내 주머니에서 정말 나가도 괜찮은 돈이다. 이런 돈이면은 모를까, 그 돈마저도 아까우신 분들은 이 경주는 손대면 결코 큰일 나는 경주입니다. 큰일은 아니래도 적중시킬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죠. 또 거기다가 적중을 시키려면 분산 배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자, 9번 드림킨입니다. 드림킨. 제가 지난번에 이거 입상했을 때 81.6배짜리 이 드림킨을 축으로 해서 2승 1판 3방 불렀던가요? 그렇게 좀 부른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의 경주 흐름 때문에 이 드림킨의 9번 드림킨의 어떤 유연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단거리이기 때문에 그 유연성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1000m이기 때문에. 근데 그날 뛴 걸음을 보면 라스트에서 거의 다 서다시피 했습니다. 이승한판이 결코 세지 않은 마필이었었고, 나머지 마필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드림킨의 유연성을 보고 추천드렸던 건데, 물론 여지껏 유연합니다. 유연성은 있는데 2살짜리 앞말이다 보니까 이 조교 강도가 세지면서 말이 조금 힘겨워합니다. 주중 내내 서승훈 기수가 조교를 하는 과정에서 직선 중반 이후에 말이 많이 탄력이 떨어집니다. 늘어난 거리가 1200m가 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인기 1위권이 아닐까요? 예, 인기 9군데 머리고 해품이 5군데입니다. 자, 오히려 이럴 때는 1200m 경험한 해품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현장에서 제가 드림킨의 어떤 컨디션이 지금 지난번 뛴 능력 플러스 컨디션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미를 해서, 만약에 드림킨이 아니라면 좀 후차권을 찾아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시 이 경주는 그렇게 쉽게 적중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첫 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 경주입니다. 1000m고요. 여기 테네시킨이 인기 1위권이죠. 예, 인기 1위권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타트, 팍스라이런데, 자, 테네시키는 뭐 이미 제가 지점에 가서도 5월달에 지점에 갔을 때도 인기 7위권에 있는 마필, 배당이 없었어요. 인기 7위권인데도 강력히 추천드렸었고, 그날 뛰는 걸 보고 지난번에 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입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상한 동방태양, 선행간 동방태양이 입상을 하면서 또 18배, 결국 문세현 기수가 고비를 잡고 있는데, 이 마필의 단점을 제가 찾아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좀 강하게 어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안쪽에 있는 이 구스타트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앞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리미트 스피드요? 뭐 혈통 처음 보는 혈통인데, 예, 처음 보는 혈통인데 주행 심사를 보니까 순발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 모래를 다 막고 경주를 펼쳤고, 라스트에서 그 가운데 진로를 선택을 하면서 취입을 했는데, 상당히 주폭이나 이런 게 좋아요. 제가 웬만하면 조교 쪽에 훈련 쪽에 좀 치우치지 않습니까? 근데 구스타트는 그 주행 심사를 보니까 상당히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교 때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유연성도 있고 발 쓰는 게 약간 그 어린 마필에서 나타나는 약간 뭐랄까 높은 감? 근데 보기가 싫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 몸놀림을 보니까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의 어떤 복귀를 다시 주행 심사를 보니까 그렇게 좀 띄더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8번 청마인데, 이 마필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써놓은 걸로, 오늘 아침에도 오른쪽 뒷다리가 조금 찔럭찔럭 거려요. 그래서 그런지 그 수요일날인가요? 아마 수요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수요일날 좀 강하게 스포를 하는 과정에서 스포를 시작하자마자 안으로 급격하게 사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치우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뒷다리가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역시 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마체는 잘 생겼습니다. 정말 뭐 잘생긴 데다가 부드러워요. 뭐 어디 하자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뭐 예시안 가서 이제 그 지세라든가 발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외적인 그런 그 체형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기본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오히려 이 팍스라이 같은 경우는
좀 컨디션이 지금 그렇게 썩 절정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좀 많이 뒤 후구 쪽이가 좀 경직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 좀 짧게 차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마지막 하롱 타임이 14초고 이 말 가격이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 제가 지난번에 그 뭐죠? 500만 원짜리 왜 500만 원짜리인지 참 이등치에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전 챔피언이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일진마루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경주에서는 기존에 뛴 말 중에서는 테네시킨, 신마를 눈여겨봐야 될 마필은 2번 굿스타트, 8번 청마인데 조금 그 청마가 나쁘더라도 요럴 때는 상대들이 좀 부진할 때는 그 유연성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혼합 4군인데 수성BT, 과천거목. 역시 단거리밖에 뛸 수 없는 국산마 두 마필이 와 있죠. 이 과천 특히 이제 이 수성BT는 여러분들 고개 빳빳이 들고 이제 김동수 기수가 첫 기승인가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서 첫 기승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22조의 그 누구죠? 안병기 조기사 밑에서 지금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김동수 기수 같은 경우 이렇게 신인 기수가 나오면 잘 눈여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 과천거목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승한판 드림퀸 여월천하 일경주죠. 치포 이런 마필들 사실 그렇게 센 레이스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인기가 있나요? 인기가 없네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허니 액티브입니다. 참 제가 이게 5월 24일이었죠. 지점에 제가 5월 달에 지점에 나갔었는데 참 쓸데없는 얘기요. 쓸데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좀 괜히 좀 섣부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허니 액티브의 조교 내용을 물론 조교 내용만 말씀을 드린 건데 조교 때 그 임기현 기수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발주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허니 액티브가 잘 안 돌아간 주행 거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물 먹으러 갈지 어떻게 아느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인기 1위권이었었는데 역시 물 먹으러 완벽하게 가진 않았어도 3코나 4코나를 돌면서 외곽으로 크게 부풀었죠. 크게 사행을 하면서 라스트에 또 올라왔습니다. 12조. 기본은 있는 마필인데 자 이제 좀 출전 주기가 5주인데 주행 재심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붙들고 1분. 자 문제는 이제 허니 액티브가 이경주에서 아마 선행이면 그냥 1순위죠. 물 먹으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물 먹으러 가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보면 무리 속에서 뛰기 싫다거나 모래를 맞기 싫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좀 더해지는 거죠. 악벽 플러스 이런 거.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뛰기 싫고 모래 맞고 거기다 자꾸 그런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허니 액티브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뭐 선행이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역시 이제 허니 액티브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배당판이 다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후착 찾기인데 이제 이 백전노장입니다. 백전노장인데 이 마필은 다 좋습니다. 다 뭐 이 동체를 보면 정말 예수시장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후구가 460kg짜리가 거의 500kg짜리의 후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앞과 뒤, 그러니까 후구는 잘생겼지만 동체에 비해서 목이 조금 짧고 가늘어요. 근데 유연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츠 게이트고 뭐 지난번에 조금 초반에 무리하니까 라스에서 조금 무너졌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백전노장을 추천드렸습니다. 좀 그런 걸 알면서도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주 이렇게 크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의 단점이 장점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단점을 좀 극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극복을 못 했고요. 거리가 좀 길었습니다. 반면 이 천적인데 자, 지난번에 이제 김옥성 기수가 계속 만지면서 이미 그 어떤 그 주행 악벽, 이 말에 주행 악벽이 심했었죠. 그걸 다 김옥성 기수가 고쳐놓으니까 유승환 기수를 태워요. 이 김옥성 기수가 물론 여기서 이제 보란듯이를 타고 있지만 이 천적이 오경환 누구요? 아니 유승환 기수였었네요. 제가 오경환 기수를 착각을 했네요. 아무튼 좀 그런 건 좀 그래요. 그렇게 악벽을 고쳐놨더니 다른 기술을 좀 했다는. 근데 이 천적이라는 마필을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뛸 마필은 아니에요. 크게 뛸 마필은 아니고 조교를 좀 세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그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 그 체중 변동 이런 것들을 좀 살피시고요. 뭐 기습적이라면 외곽에 다그다입니다. 다그다. 이게 선행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측 게이트 3번 게이트였는데 이번에 외곽 게이트를 신청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뭐 고속 주파도 급하게 아주 내측으로 사용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많이 마비처럼 걸어요. 찔록찔록. 조금 왼쪽 뒷다리는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면 오른쪽 뒷다리는 약간 좀 부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으로 기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경주에서는 눈여겨보실 마필이 일단 백전노장이고 만약에 백전노장이 무너진다면 외곽에 있는 이런 경주에서는 선행마를 좀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헤네액티브가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전노장이 조금 유리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3경주였습니다. 마리가 출전해 있는 1200m 4경주입니다. 어느 정도 인기가 있나요? 이게 인기가 없으면 한번 붙어볼 만 하기도 한데 뭐 그렇게 두수가 적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가 없을 겁니다. 자, 이 세상만사입니다. 스노우킨 있고 가이스타트, 뭐 터프러너는 지금 11주 만에 출전해 있고 이게 호흡기 쪽에 아마 그 수술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수술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조교사가 채찍을 대가면서 좀 뭔가 좀 변화를 좀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예, 후두 성형 수술이네요. 이게 이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그 호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운동력의 저하 요인이 조금 있을 거다. 뭐 이런 판단인데 좀 과신하지 마십시오. 11주 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휴익증에서 좀 벗어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뭐 스트롱러브 이마필은 뭐 제가 이미 최현준 기수가 입상했을 때 어떻게 입상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바나 여신 뭐 지난번에 선행 갔으니까 이번엔 안쪽에 다 있고요. 결국에는 이 세상만사입니다. 이 세상만사가 3월달에 입상했을 때 제가 적중시켰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선행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도 뭐 선행까지는 기대를 안 했었는데 선행을 나섰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주에서 선행 갈 수 있을까요? 카바나 여신 뭐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세상만사가 또 선행을 나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좀 이렇게 막권의 종류 있지 않습니까? 뒤집어서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이 가이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왜 갑자기 그 가이스타트를 말씀을 드리냐면 역시 인기권에 있을 겁니다. 이마필도 인기권에 있을 텐데 예 인기 3위권입니다. 3위권인데 이런 단점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윌리 사례든가 뭐죠 늘프룬톱 이런 그 주폭의 한계. 그냥 뭐 윌리사 같은 경우 깡바닥에서 취입을 하니까 거리가 길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그거밖에 못 올라오잖아요. 딱 한계를 보인다고요. 이 가이스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조금 차분하게 타면 좀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좀 초반에 좀 무리를 하죠.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은 역시 타는 기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단점은 그런 거고요. 어떤 뛰는 데 있어서 뭐 순발력이 월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피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뛰는 겁니다. 단거리에서 통하는 거죠. 근데 오늘 장출 기수가 안착을 했네요. 장출 기수라면은 조금 참았다가 라스트에서 아마 승부를 볼 겁니다. 좀 그렇네요.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렸는데 장출 기수라면은 좀 이경주에서 재밌어 보입니다. 과연 스노우퀸이 이경주에서 선행 선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저는 이경주에서는 오히려 스노우퀸이나 가이 스타트보다는 세상만사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자, 사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했는 오경주입니다. 1300m고요. 이 선메이커가 지금 이 14군데 머리고 그 다음에 펠리시티 이게 무슨 참 펠리시티가 여기서 인기 2위권이에요. 물론 저도 뭐 이렇게 이경주에서 펠리시티가 인기 2위권이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경주에 당장 어떤 데다가 맞추는 게 중요하죠. 지금 현실적으로. 근데 이 펠리시티라는 말은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요경주니까 뭐 인기 2위권인데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참 좋은 게 과연 펠리시티를 취임만 돼요. 앞에 가는 마필 위주로 공략을 한다면 SB러브의 썬메이커죠. 근데 이 SB러브가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썬메이커가 좀 늦게 나와서 외곽으로 무빙을 해서 감아버려요. 근데 이 SB러브라는 마필이 여태까지 좀 따라가면 라스트에서 그러니까 선행을 갔을 때도 라스트에서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선행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펠리시티가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 펠리시티 자체를 놓고 제가 뭐 지난번에 이 저력마의 개선 행진도 제가 이게 되는 말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 행진 걸어왔어요. 걸어왔습니다. 라스트에서 1400m. 그래서 그 경주가 그렇게 센 경주가 아닌데 오늘은 뭐 SB러브도 그렇고 펠리시티도 그렇고 다 유리해요. SB러브도 썬메이커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선행 선점만 좀 쉽게 하면 썬메이커가 그렇게 어렵게 넘어서지는 않을 거거든요. 만약에 넘어서면 뭐 썬메이커가 또 2착으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상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썬메이커한테 키는 있어요. SB러브가 선행을 나서면 썬메이커가 밀고 나가서 선행을 가면 SB러브가 죽고 펠리시티가 올라오는 그림이고 SB러브가 선행을 가고 썬메이커가 외곽에 있고 펠리시티는 뒤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쉽게 앞에서 끝나는 경주고 그런 건데 그러면 결국 SB러브의 컨디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저 정도 갖고 선행을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기서 여러분들 플래시 비전이나 미라클 정상 이 마필들은 한 수 아래입니다. 큰 능력 없기 때문에 역시 이 경주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5경주였습니다. 자, 13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 1300m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썬메이커라든가 허니 액티브 이 경주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지금 스노우퀸도 14군데 머리인데 스노우퀸이 지금 승군전에 1200m 물론 1200m를 뛰고 올라왔습니다만 그 경주가 좀 약하다는 것이 스노우퀸이 좀 인기 끌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이 경주도 보면 들어오는 말은 분명히 있는데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속된 말로 뭐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자, 그 와중에 제가 딱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특별소녀입니다. 특별소녀. 뭐 지난번에도 제가 요 정도면 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래요. 뭐 어떤 때 보면 이 특별소녀를 무리해서 전개를 펼쳐보고 뒤에서 참아도 보고 이런 마필들은 사실 똥말이에요. 속된 말로 똥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타는 기수마다 이상혁 기수가 계속 탔고 오경환 기수가 뭐 좀 타봤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보지 않습니까? 다 해봐가지고 안 되는 말은 4살 먹을도록 안 되는 말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얘를 빼놓고 공략을 할 수가 없죠. 럭키뮤직, 뭐 통통 튀죠. 제블린 라인 그렇죠. 포커스, 뒷다리 완전히 뭐 어기적 그 똥싼바지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 좀 표현이 그런데 전농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를 찾을 수가 없어요. 특별소녀를 축으로 공략을 한다 치더라도 이런 마필들 마음 놓고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마필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 마필들을 다 공략한다고 하면 배당의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 1번 전농걸, 포커스, 레드골드요? 레드골드? 럭키뮤직.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죠.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했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이찬호 기수가 요새 책을 말 잘 타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수가 그 말 없던 능력을 끌어내지는 않거든요. 있는 능력을 갖고 최대한 어떻게 능력을 입상을 해서 끌어내느냐, 능력을 끌어내느냐가 이 기수가 하는 역할이지. 능력은 30%밖에 안 되는데 70%의 능력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수라고 해서 무조건 물론 뭐 문세영 기수 뭐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건 있습니다만은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게 기수가 하는 역할이지 없는 능력을 끌어내는 게 기수가 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럭키뮤직도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좀 이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육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 1200m입니다. 개선행진곡이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경주가 좀 빨라요. 전부 다 빠릅니다. 지금 울프글로리, 단디디에고, 헤일로스키, 금강대항, 개선행진곡, 요한등도 원래 선행마죠. 그다음에 필승이 참 빠르죠. 무정확제야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인데 따라가도 된다라고 보는 마필인데 자, 여기서 이제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무적황제인데 순군전이고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머리에다 코굴레를 하지 않습니까? 양털 코굴레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눈에서 이렇게 밑으로 시야를 좀 내리기 위해서 시야를 밑으로 좀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럴까요? 고개가 높기 때문에 이 눈을 밑으로 깔아주는 거거든요. 밑으로 깔아주는 건데 이마필은 뛸 때 보면 남들은 이 앞발이 땅에서 30cm가 뜬다면 얘는 50cm가 떠요. 그만큼 직진하는데 조금 못하죠. 근데 이 무적황제가 보면 근성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있고 힘도 좋습니다. 말이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뭐 사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구는 작아도 아주 다부진 사람들 있죠. 힘 좋은 사람들. 꼭 등치만 크다고 해서 힘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건데 한 470kg고 적당해요. 경주마로서 적당한데 상당히 힘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연성보다는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인데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문세영 기수가 마지막에 스피드 점검을 하는데 어제 조교가 너무 세서 그런지 오늘 왼쪽 뒷다리가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워졌어요. 뭐 운동기 질환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금강대항 선행 갈 거고 개선응쟁 선행 갈 거고 헤일루스키도 선행 가려고 할 거고 울프글로리도 마찬가지고요. 울프글로리도 지금 단거리만 뛰었기 때문에 저마표는 1200 조금 한번 뛰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선행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건데 무적황제가 오늘은 외곽 게이트라 참 좋습니다. 이마필은 뭐 1번 게이트도 좋지만 오히려 외곽 게이트도 괜찮은 마필인데
자, 일단 무적 황제가 이경주에서 4군데, 금강대왕 8군데, 올폴굴리가 3군데. 잘 됐네요. 올폴굴리 같은 경우는 한번 꺾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경주였습니다. 자, 13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 1400m입니다. 이 경주도 그렇게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저력마가 있는데 그런 건 있어요. 저력마가 지금 여러분들 그 승마에 보면 제가 잘 영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 파사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쫙쫙 이렇게 누구죠? 독일 병정처럼 그러니까 그 인민군이라 그러나요? 북한의 군대 그 제식훈련할 때 보면 착착착 걷지 않습니까? 아주 힘있게. 근데 이 저력마가 이 속보할 때 보면 맹숭맹숭 걷다가 최근에는 이게 아주 힘이 있어졌어요. 딱 절도가 있다라 그러나요? 그렇게 쭉. 아무튼 뭐가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근데 이마필 자체가 등치가 크다 보니까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주폭이 커요. 주폭이 껑충껑충 뛰기 때문에 느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순발력 그러니까 남들보다 뛰는 걸음이 좀 느리다라는 얘기죠. 크니까 느려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발바리들 같은 경우는 팍팍팍 하고 이제 그 선행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런 식이 아니라 큰 주폭으로 앞세워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청이 한 발을 뛰면 저력만은 그거보다 한 발에 얘가 뭐 예를 들어 5m를 뛰면 저력만은 6m를 뛰는 거죠. 그런 걸음으로 앞세워서 좀 순발력을 좀 보이는 거고요. 예신노부입니다. 예신노부를 가만히 보면요, 지금 6주 만에 나오는데 계속 뭔가 좀 어설프게 안 되니까 조교를 계속 했어요. 계속 했는데 뭐가 어설픈가 봤더니 이 뒤가 조금 부자연스러워 종종돼요. 이마필이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었었는데 그 다음에 얘가 체장이 조금 길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여튼간 요만큼 좀 길어요. 긴 말들 뭐 이렇게 늘어난 거리가 썩 좋을 게 없는데 그런 걸 극복하려면 선행을 좀 나서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스피드 킬러 지난번에 올라오다가 라스트에서 진로 방해로 받고 기수가 낙마. 근데 그날 뛴 그 상대들을 보면 과천명품, 오썸오리오, 금수기, 성산가야 결코 세지 않았어요. 요마필이 어떤 그 편성은 세지 않았지만 요마필이 어떤 그 뭐죠? 잠재력 그게 조금 더 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뭐 내측 게이트고 순발력 좋고 최고로 편하게 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흑청이 승군전인데 소속조가 이적이 됐죠. 심승태 조사내로 갔는데 조금 그 조교를 그 불규칙하게 했어요. 일단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흑청은 조금 이경주에서 조금 뒤로 밀려날 것 같고요. 결국 저력마냐 예신노무냐 누구를 그 축으로 해서 공략을 할 거냐인데 파워시티요? 상대가 좀 약했어요. 한누리, 뭐 라이트 윈드 이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예신노브나 스피드킬러, 저력마 이런 마필들이 조금 더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신노브가 선행을 어떻게 나서느냐에 따라서 좀 컨디션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제가 어떤 단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 배당은 없네요.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거리는 1400m고요. 혼합 3군입니다. 참 그래요. 이 굿러너하고 지금 크린업스타하고 이렇게 여긴 말씀드릴 말이 많이 있네요. 일단 굿러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교표를 한번 보시면요. 11번 하나 둘 셋 넷 5번 이게 뭐예요? 완식이가 탔다 춘식 방춘식 조교자가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제가 뭐 이 질병 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마필이 나올 때 나오는 날 첫날 말이 많이 절었어요. 근데 계속 조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뭐 그런 거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 눈으로 보고 나서 확인한 게 아니고 제 눈으로 보고 나서 제가 웬만해서는 우리 서울경매 기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눈을 믿지 그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 묻질 않습니다. 묻질 않는데 기자들이 이제 전부 다 조교사의 그 인터뷰를 쓰기 위해서 각 조교사를 직접 1대1로 만나서 그 인터뷰를 하죠.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뭐 밥은 잘 먹습니까? 조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는 건데 어떤 그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그 인터뷰를 하는 건데 혹시나 해서 제가 잘못 봤나 해서 요 군문어가 그쪽 조교사 쪽에서는 잠깐 그 인터뷰를 한쪽에서는 어떻게 인터뷰를 해주던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괜찮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절어요. 분명히 파행기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크린업스타입니다. 크린업스타도 이 크린업스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2살짜리 마필인데 제가 올해를 빛낼 말 썼죠. 처음에 김혜성 기수가 타고 순발력이 없었던 그 마필인데 지금 6전을 뛰면서 5번, 그러니까 3착이 1번이고 2착 3번, 머리 1번, 진 1번 쳤네요. 데뷔전 빼놓고는 데뷔전이 1400m였었어요. 데뷔전 빼놓고는 이마필의 어떤 유연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당히 이등치에도 유연함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건은 그거예요. 그 부상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당찬액통과 동반스포를 하고 나서부터 지금 그 어린 마필에게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너무 자주 출전. 그런 것보다도 뭐 정상적인 주기라 그래도 조금 훈련량이나 훈련 강도가 센 것 같아요. 훈련 양도 많고 강도도 세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데미지를 입은 것 같은데 한번 요거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천루는 신장력이 조금 떨어지는 마필. 샌드위즈는 이경주에서 인기 있나요? 구경주. 예, 그래도 인기 있네요. 11군데가 예상이 잡혔는데 다 뒤쪽에 있어요. 이 마필은 뭐 조금 좀 변화를 좀 기다려야 되는 마필이고 2살짜리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퍼스트칸, 티나브로더스가 5번이죠. 티나브로더스가 조교 때는 참 잘 뛰어요. 물론 나쁘지도 않습니다. 나쁘지도 않은데 얘도 아까 무적 황제처럼 이렇게 코골레를 해요. 이 코 위에다가 고개가 높기 때문에. 근데 무적 황제는 똑바로 뛴다면 얘는 자꾸 고개를 안쪽으로 돌리고 뛰어요. 고개를 안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 기수가 고삐를 뭔가 지금 그 말이 무슨 행동을 뛰면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기수는 조교자는 자꾸 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개가 틀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지난번에도 이런 주행 악벽이, 그러니까 악벽이라 그러면 좀 아무튼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도 좀 그래서 진로 방해를 했고요. 자, 이번 주도 조교할 때 보면 역시 고개를 이렇게 살짝 틀어놓고 뛰어요. 그 틀어놓고 뛴다는 것은 그만큼 외곽으로 좀 나가려고 한다라는 건데 그 하나의 단점이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그 스피드라든가 파워나 그 장점이 너무 커 보여요. 지금 장점이 조금 더 너무 커 보이는데 또 하나는 이 티나브로더스가 지금 거리가 제가 이 1700이나 1800 정도 되면 이경주에서는 얘가 으뜸입니다. 으뜸인데 이 순발력이 없는 마필인데 1400m예요. 그리고 여기 이경주 말들이 뭐 대체적으로 빠르다고 좀 볼 수 있죠. 군던어 빼놓고 마천루라든가 버스칸, 크린업스타, 가속비상, 부마트 좀 초반에가 좀 타이트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티나브로더스가 그걸 어떻게 좀 격차를 좁혀서 라스트에서
취입력을 발휘할 것이냐, 뭐 이게 관건인데 저는 내심 이쪽으로 치우쳐요. 장점 쪽으로 지금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단점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컨디션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심 티나브로더스인데 한번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스트간, 마천루, 티나브로더스, 클린업스타 요 정도로 좀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축 선정을 해가지고 좀 공략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800m, 군내선 3군이고요. 자, 이런 것들 한번 좀 봐주시죠. 물론 그런다고 못 뛰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대싱디바 같은 경우는 숫보가 한 번도 없어요. 속보 하나 고반.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금요일 아침에도 속보 한 번은 씩 하고 들어갔는데 이맛 조금 제가 우려는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상 같은 건 빼고 만약에 이마필이 정상적이었었다면 부상이 없었다면 요배통이죠. 지금 6월 17일 날 요배통이 있었는데 아마 그 요배통, 그 질병 때문에 부상 때문에 지금 조교 강도를 높이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정상적이었었다면 제가 좀 찔렸을 겁니다. 이마필이 걱정스럽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조교를 좀 세게 하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약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좀 강도 높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지금 왔지 않느냐, 뭐 데미지를 입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이번에는 뭐 착지할 때마다 좀 많이 흔들려요. 여태까지 일마필이 그런 마필이 아니었었고 조교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르는 쪽이지만 꺾는 쪽이지만 그런 그 자르고 안 자르고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변화를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상 때문이지만 요 마필이 요 훈련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 마필을 좀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번 경주에서는 바로 적응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힘을 비축을 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 한누리가 1700m하고 자세가 높은 마필이죠. 뭐 이쿠야스 기수가 누구네요? 51조 태산천지요. 그거 처음 타는 거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 타도 역시 이쿠야스 기수는 말을 잘 타요. 금방 그 실전에서 스타트 고 해가지고요. 이 마필을 성향을 빨리, 습성을 빨리 알아챈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기수로서. 근데 이제 그때 태산천지를 타는 걸 보고 웬만하면 기수가 조급해요. 다른 기수 같으면 몰고 나갔을 겁니다. 지난번에 뭐 누구죠? 하만식 기수도 그랬고 결국엔 제가 뭐 주행 악벽 때문에 안 된다 그랬지만 그런 부분도 우려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 한누리가 지금 오늘 깡바닥에서 지금 올라올 거고요. 자, 오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적 황제랑 같이 이제 동반 습보를 했었는데 이마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티나브로더스처럼 이마필은 반대입니다. 고개를 외곽으로 틀고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임기훈 기수가 왼쪽 채찍을 꺼내서 때립니다. 발을 탁 바꾸죠. 똑바로 뜁니다. 근데 그게 조금 일찍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기훈 기수가 좀 어떤 부산에서 뭐 10여 년 동안 조교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서울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인 기수답지 않게, 그러니까 명색이 신인 기수지만 어떤 조교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정말 잘합니다. 잘하는데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김기현 기수의 어떤 근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말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천왕동이가 이제 선행을 나서는데 이 뉴에이지를 넘어서야 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주는 천왕동이가 여태까지 선행을 나서도 라스트에서 좀 걸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이제 짧은 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런 경주에서는 뭐 따라가도 좀 너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 저도 이경주는 2번 오누리부터 6번 한누리, 천왕동이 8번이죠. 뭐 이렇게 세 마필로 압축해서 공략할 수가 있는데 메리트는 뭐 전혀 없습니다. 자, 10경주였습니다. 열두 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10경주를 했는데 뭐 이제 그런 거죠. 터지면 못 맞추고 뭐 그 안에서 제가 불러드린 거, 뭐 현장에 가서도 제가 그렇게 불러드릴 건데 뭐 가끔 달라지는 경우는 있어요. 뭐 지난주 뭐죠? 예원의 플라워 드림이요. 제가 그 플라워 드림 같은 경우는 예시장에서 말을 보고 고개가 높기 때문에 제가 5두 예상, 개인적으로 5두 예상도 안 한 마필인데 예시장에 가서 보니까 고개가 높아도 거의 미쳐 있더라고요. 우리가 표현할 때 미쳐 있었고 물론 이제 잘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 예원의 그 플라워 드림 그런 걸 추천드릴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주도 지금 마리댐을 뭐 열심히 때리고 뭐 패고 해가지고 조교했습니다만은 때린다고 해서 말이 걸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그 채찍을 대면 대일수록 말에게는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언비터블 놀부만세 있고요. 지난주에 아마 그 서울경마 기자들이 이 구조 조교사 지용훈 조교사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하는데 그 보면은 마필의 어떤 그 조교사가 보는 그 마필이 어떻다라는 걸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마필의 어떤 잠재력이나 지금 컨디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인터뷰해 주는데 제가 이 놀부만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기왕증이 있다. 그래서 기왕증이 뭔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예전에 있던 질병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맞아요. 지금 이마필이 보면 오른쪽 뒷다리인가요? 상당히 그 마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도 지난번에 그 조교를 조금 강도를 높였기 때문에 추천드렸었는데 결국 그만큼밖에 못 뛰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게 조금 심해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었는데 뛰고 나서 아직 그게 다 안 풀렸는지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좀 심한데 일단 뭐 조교는 좀 세게 했습니다만은 일단 컨디션이 체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언비터블입니다. 언비터블이 지금 여태까지 이 언비터블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뭐 이 마필은 제가 뭐 주구장창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마필인데 1700 올라가서 그 견습 기수 누가 탔죠? 그 기수가 타고 잘못 타가지고 뭐 그랬을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쿠야스 기수가 전담해서 거의 타는데 이번에는 조금 컨디션이 아니에요. 또 조교 패턴은 똑같습니다. 내측 주로에 펜스에 대놓고 채측으로 두들겨 패고 뭐 다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말이 이렇게 뭐랄까요? 누가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억지로 뛰느냐, 부드럽게 뛰느냐. 그 조교자가 내보낼 때 스포를 할 때 조교자가 내보내서 억지로 뛰는 마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스스로 물고 뛰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뭐 좀 알고 있구나 이제 이런 적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보면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언비터블이 그런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조교자가 억지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여태까지는 자기 스스로 뛰려고 했는데 조금 약간 억지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언비터블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능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주에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라는 얘기고 자, 오늘 이 경주에서 제가
뭐죠? 마지막 경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일요일 마지막 경주인데 이 경주도 보니까 지금 마지막이래요. 우연치 않게. 그런데 이 마니 인컴입니다. 마니 인컴. 공백기를 갖고 나오고 있는데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체중이 좀 어떻게 나올는지 좀 저도 궁금합니다. 좀 불어서 나올는지 좀 빠져서 나올는지 좀 궁금한데 이 경주에서 12마리 출전한 중에서 컨디션만 놓고 따진다면 마니 인컴이 최고입니다. 자, 이상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28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만약에 시간이 나면 일요일자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